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 서울 종로 3가 전철 1호선 부근에 있는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있었던 세미나 간단한 보고드립니다. 그날은 멀리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에서, 청송에서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병증 상담은 위암 말기, 췌장암 말기 상담을 포함해서 관절통, 요통, 불면증, 알레르기 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들, 가족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병 어떻게 삼진법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효과적인 치료법 도출해내는 토론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중에 일부 분들은 이제 먼저 가시고 성인 음료 즐기는 시간을 한 3시간 가까이 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일요일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2번 빠지기는 조금 버겁다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15일 셋째 일요일에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열립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수시로. 외국의 소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삼진법 티칭 매뉴얼, 삼도인 심구요결 제27장 복통문 진도 나갑니다. 첫 번째 증 한통, 그리고 옆에 한사입복이라, 즉 찰한자 복통, 그리고 그것은 냉기가 뱃속에 들어가서 생겼다. 견증, 진감이 없이 면면이 아프며 쌀쌀 아프며 맥이 침하고 느리다, 침지하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이 한사입복을 잘 모르게 했거든 후박 온중탕을 찾아봐. 이렇게 또 삼도인께서 친절히 이 증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요법 대장허인지라 삼리곡지를 보하고 양곡양기를 사하라 대장정격을 제시하셨는데, 합리적인 삼진법 연구 및 공부를 위한 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으로 잘 봐주세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삼도인 심구요결 제27장 복통문 제일 첫 번째 한사입복, 뱃속에 냉기가 들어가서 아픈 복통은 키워드가 후박온중탕이에요. 한의학대사전에 후박온중탕, 폭원강 8g, 후박진피각 6g, 적복용 초두구 각 2.8g, 목향, 구감초 혹은 자감초라기도 하죠. 2g, 생강세쪽, 대조, 대추 2알. 동의보감을 인용해서 후박온중탕을 설명하기를 비위가 찬 기운을 받아 소화가 안 되면서 명치 밑이 차고 부어오르고 아픈 데 쓴다. 배가 찬 상태에서의 만성위염, 만성대장염일 때 쓴다. 위의 약을 1첩, 한 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먹는다. 후박온중탕 동의보감 외형편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지객한 범위라, 즉 한기가 뱃속에 들어간 것을 치료한다. 심복, 헌행, 창통. 심복이, 이것은 심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부, 심부가 헌행할 때, 그리고 창통, 배가 부르고 만져보면 차, 설사, 복통 등이 있을 때 쓴다. 처방, 한약대사전의 그 처방이고, 무화이쇠라, 불능운화하고 또는 가객 한치위 만통할 때 쓰는데, 맵고 뜨거운 약을 쓰면 산이, 냉기가 흩어지고, 좌이고감, 쓰고 단약을 보좌, 좌사에서 쓰면 기온위화라, 배가 따뜻해지면서 기가 돌아오고, 통자지의라, 즉 복통이 스스로 멎는다. 그 약을 쓰면. 그런데 여러분, 동의보감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처방들은
99.999%가 중국 거예요. 즉 동의보감에 등재되어 있다고 이건 허준 선생님이 만든 처방이구나.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동원 이동원 선생이 쓴 내외상변 홍론의 후박 온중탕이 들어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허준 선생 창작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화 이쇠 가마솥 무자, 즉 주역의 용어 천간 무자 그리고 불화자, 이것은 다른 뜻으로 보면 무자는 가마솥 무라기도 하거든요. 밥을 지을 때 가마솥에 쌀을 안 치고 불을 떼야 밥이 되지요. 가마솥은 위장, 불화자, 이것은 위의 연력. 연력이 없으면 위는 작동하지 못한다.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무화이쇠, 즉 가마솥 밥통, 그리고 그 밥통에 밥을 짓는 연력, 이걸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한론에 보면 양명병을 풀이하는 여러 주가들의 해설 중에 중국의 저 유명한 염원 선생은 이러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화이쇠와 관련해서 잘 봐주세요. 차조는 즉 양명병 제강의 한 귀절을 보고 양명위장병의 제강이 된다. 양명은 한의소에 있는 수로이며 위장계통을 가리킨 말로서 소화기 계통이나 위장에는 반드시 상당한 열의 힘이 있어야 소화를 잘 시키며 열력이 부족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이 열력은 태양 광선의 불이 활활 붙는 것과 같고 화광이 후끈거리는 것과 같이 극하는 가운데 구제하는 것이 있으므로 양명이라고 했다. 먼저 염원 선생의 간략한 이력, 양력을 보면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63년에 작고하신 현대 인물이에요. 이분의 부친이 당대 유명한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서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서의사가 된 후에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동의학자로 전향해요. 그런데 이분의 업적 중에 보면 중의과학화, 서의 중의학화라는 운동을 하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유교내 선생, 당종의 선생, 운철초 선생 등등과 함께 가전으로 내려오는 비방, 비법에만 의존하는 중의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의학이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의과학화 운동을 벌이셨던 분이에요. 특히 상한론에 밝으셨던 분. 이분께서 상한론의 양병병 제강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장 계통에는 직접 소화시키는 것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기가 있는데 병합해서 하는 말이므로 신구학설로 증상을 밝혀보기로 한다. 즉 여기에서 중의과학화 그리고 서의중의학화, 제가요 상한론 공부하고 삼심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방제학 공부에 영향을 끼친 분이 여기 염원 선생과 유교내 선생, 당종의 선생, 그리고 운철초 선생, 중의 과학화 운동을 주창하셨던 분들, 선도하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염원 선생은 서의학자였기에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서의학을 분석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방송의 상당 부분 서의학과 한의학, 동의학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셔도 됩니다. 계속 보시면 위는 배 속에 있으며 상에는 식도가 있어서 구강으로 통하고 아래로는 소장으로 통하며 소장의 상단과 위의 하구 근처에는 십이지장이 있다. 소장 전체는 굴곡하여 고리처럼 굽어서 둥근 모양을 하여 뱃속에 포개져 있으며 하단은 맹장과 통한다. 맹장은 대장의 첫머리이며 대장 전체는 한쪽이 없는 환형을 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복부 우측을 따라 상행하여 굽어져서 횡행하는데 위에 저부를 거쳐서 복 좌측에 이르러 또 굽어져서 하행하여 골반 강에 가서 S자 상에 되어 직장에 도달하여 항문에서 그쳤다. 중략, 위의 소화는 직접 비장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비는 위와 소화를 시킬 때는 수축작용을 하며 비 자체의 혈액은 위저의 혈관과 얽혀 있으므로 전량을 위저에 수주하고, 한편으로는 심장에서 취급해와 도토리의 급통과 비슷한 것이 있어서 위저의 혈관과 통한다. 어떠세요? 한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의 과학화, 그리고 서의적인 해부생리학적 위의 소화 능력을 서의학적 해설을 중의학으로 변화시켜서 설명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는 비장, 간, 폐가 혈액 저장소 역할을 해요. 그 중에 비장은 평소에 머금고 있는 혈액을 밥통으로, 가마솥으로 쌀이 들어가면, 밥이 들어가면, 그러면 불을 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비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위 밥통에 쏴 주어서 그것이 갤퍼스 표제범에 나와 있는 위장 그림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죽 물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처럼 약간 쭈글쭈글한 상태에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즉 가마솥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러면 비장이 그 밥통으로 혈을 보내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이 생겨서 수축, 팽창하면서 맷돌질과 함께 삭히는 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저 사람은 비는 약한데 위는 튼튼해, 저 사람은 비는 강한데 위는 약해 라는 말이 아니라 비위가 약해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위는 무조건 비장이 약하면 위도 약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둘이 약해진 거예요. 또는 주거 환경, 먹는 음식 등이 복냉을 계속 부추기는 섭상을 할 때 또 배가 찰 수 있지요. 추운 겨울에 배꼽티 입고 다니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냉 하나만 먹어도 동서가 공히 그렇구나, 해부생리학적으로 공히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우리 몸의 증을 설명할 때 삼도인은 그것을 당시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래, 후박 온중탕증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봐. 그리고 우리는 염원선생이라는 또 다른 스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냉의 해부생리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내경의 이른바 비의 대략이며, 위가 비혈의 수주를 얻으면 위의 연력이 증가하여 점액의 분비가 왕성해지므로 부숙하는 힘이 더욱 많아지는데, 이 연력이 곧 한의가 말하는 위의 양기이다. 그러니까 여기 삼육께서 말씀하신 한통, 한사, 입복은 비위가 다 헌행하고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 그런데 냉복통을 후박원중탕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 그러면 대장의 허인지라 삼리곡지를 보하고 양곡 양기를 사하라, 대장정격 맞는 요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은 후인들이 오기, 즉 삼도인 침구요결이 필사본이 전사의 전사를 거듭해오는 과정에 탈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후인들이 잘못 오기한 거예요. 이것은 대장정격증이 아니에요. 비정격 또는 대장승격증입니다. 삼도인 침구요결 통풍문에 보면 헌 부인이 우견이 통비하고 손도 또한 같으며 기형이 원래 침약으로 유명하여 데려오더니 천응혈을 난자함으로써, 이 천응혈 난자는 것은 사혈요법이에요. 사혈요법. 그러니까 그냥 피를 퐁퐁퐁퐁 낸 다음에 부항으로 피 쫙 빼는 거. 뭐 그러면은 그 빠진 만큼 생혈이 만들어진다. 그건 의학 아니에요. 그 의학 아니에요. 기형이 원래 침약으로 유명하여 데려오더니 천응혈을 난자함으로 통세가 경심하고 한열이 왕래하여 거지가 민주함으로 의대를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게 된지라. 내가 통비한성으로 한기가 들어온 겸비통이었으므로 통비한성방, 즉
대장승격으로서 치하였더니 하루 만에 진한이 그치고 수회의 통비가 그쳐서 의자대임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갑자기 그냥 퀵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몸에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불꽃을 다시 되살리려고 몸을 부르르 떱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총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린 병사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혈요법이라는 것, 어디 그냥 아프다고 하면 거기다가 침을 팡팡팡팡팡팡 꽂고 부항을 얹어서 쫙 피를 많이 빼. 그리고 몸속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은 선지피가 돼요. 부항을 10개를 쫙 떴어요. 제일 먼저 떴을 때는 붉은 피지만 나중에 10번째 부항을 뜰 때 보면은 첫 번째 뜬 것 순서대로 보니까 선지피가 나왔어요. 이게 오혈이야. 사람 잡는 거예요. 사혈요법은 원래 침구법에 들어있는데 사법이에요. 사법. 그런데 여기 이 경우는 그렇죠. 지금 몸이 냉하고 빈혈이 있는 노인네로서의 부인의 어깨가 아프다니까 아이 사혈하면 돼 하고 피를 왕창 뽑으니까 몸을 막 떠온 거예요. 삼도인이 대장승격을 쓰니까 그 몸을 부르르 떨던 것이 하루 만에 그쳤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피 뽑은 만큼 깨끗한 피가 만들어진다. 의과학적 근거 0.0001%도 없어요.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경우 대장정격은 후인들이 잘못 차입한 것이니까 과감히 소제. 이게 삼침을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후박 온중탕증을 보니까 대장정격증이 아니잖아요. 비정격 또는 대장승격증이에요. 비허인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는백을 사하라 또는 대장실증인지라 양국 양계를 보하고 통곡이간을 사하라.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냉복통은 위정격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위가 허약한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 비장에 있다. 그래서 비정격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격 쓰는 것과 대장승격을 쓰는 것은 같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 냉복통으로 호소하는 사람 비정격 썼는데 안 나? 그러면 대장승격. 대장승격 썼는데 안 나? 그러면 비정격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추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후와 침 한 방이면 돼? 더 이상 코멘트 생략. 다음 시간은 두 번째증 화울통 토론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